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증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우리에게 췌장암은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치료 과정은 험난하기에 절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벽에 균열을 내고 희망의 빛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 최첨단 의학 기술과 인간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증거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던 김정숙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부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갓 지은 밥과 제철 나물, 그리고 영양 가득한 문어 숙회가 식탁에 오릅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저녁 식사가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과도 같습니다. 불과 2년 전 김정숙님은 췌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항암 치료뿐이었습니다. 12번에 걸친 독한 항암 치료.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먹지 못하는 거요. 강하다고 생각했던 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구토와 설사. 항암 주사를 맞고 온 삶, 4일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씩씩하게 웃었던 그녀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선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아픈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빠진 모습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머리를 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머리를 밀며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났고 종양 표지자 수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던 그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지만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마치 저격수가 목표물만을 정확히 조준하듯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기존 방사선보다 월등히 높죠.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꿈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다행히 중입자 치료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2번의 치료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PET-CT 영상에서 노랗게 빛나던 암세포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종양표지자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 행운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꼼꼼히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보를 찾는 환우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답글을 달아주려 노력하세요? 그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굴도 모르는 제 블로그에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김정숙님. 뜰에 도단한 새싹과 봄꽃을 보며 그녀는 이제 순탄한 앞날이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최장암 사기라는 더 깊은 절망의 문턱에서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서영옥님의 사연입니다. 귀여운 손주들의 재롱에 서영옥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평화롭기만 하던 이 가정에도 2년 전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부부는 한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펼치기도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치료를 받아도 1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절망감뿐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은 췌장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아내를 살려야 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기 위해선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식단 관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집중했습니다. 닭의 살코기를 발라내고 뼈와 닭발까지 푹 고아 만든 닭발곰탕은 서영옥님의 체력을 지켜준 특효약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치유의 과정입니다. 가족의 그런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서영옥님은 무려 38차례의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2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액체 생검이라는 최신 진단 기법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암세포 조각이나 DNA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암세포의 흔적까지 발견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에서 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기적 같은 결과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표적 치료입니다. 서영옥님의 암세포에서는 브라카라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이 변이를 가진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를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표적 치료는 마치 암세포에만 맞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 세포에 대한 공격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영옥님처럼 유전자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는 일반 치료 환자보다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치료 결과가 너무 좋아서 혈액소감 조각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생 많았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부립니다.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퇴직 후에 안락한 삶을 자신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그들은 함께였기에 이 힘든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정명선님의 이야기입니다.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정명선님은 12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암세포에 내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독한 약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항암 치료를 했는데 다시 암이 커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비참했어요.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기적의 치료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본래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경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교활하게도 면역세포의 눈을 속여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 속임수를 무력화시킵니다.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우리 몸의 자체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치료법입니다. 정명선님은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면역항암제에 특별히 잘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없이 암의 흔적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시작하고 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일주일에 2번씩 수영도 합니다. 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물론 면역 치료가 가능한 췌장암 환자는 아직 2~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췌장암과의 싸움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중입자 치료, 액체 생검,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항암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치료법들이 현실이 되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하며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주치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수많은 연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통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삶바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증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우리에게 췌장암은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치료 과정은 험난하기에 절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벽에 균열을 내고 희망의 빛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 최첨단 의학 기술과 인간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증거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던 김정숙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부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갓 지은 밥과 제철나물, 그리고 영양 가득한 문어 숙회가 식탁에 오릅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저녁 식사가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과도 같습니다. 불과 2년 전 김정숙님은 췌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항암 치료뿐이었습니다. 12번에 걸친 독한 항암 치료.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먹지 못하는 거요. 강하다고 생각했던 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구토와 설사, 항암 주사를 맞고 온 삶, 4일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씩씩하게 웃었던 그녀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선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아픈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빠진 모습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머리를 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머리를 밀며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났고 종양 표지자 수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던 그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지만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마치 저격수가 목표물만을 정확히 조준하듯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기존 방사선보다 월등히 높죠.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꿈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다행히 중입자 치료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2번의 치료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PET-CT 영상에서 노랗게 빛나던 암세포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종양 표지자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 행운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꼼꼼히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보를 찾는 환우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답글을 달아주려 노력하세요? 그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굴도 모르는 제 블로그에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김정숙님. 뜰에 도단한 새싹과 봄꽃을 보며 그녀는 이제 순탄한 앞날이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췌장암 4기라는 더 깊은 절망의 문턱에서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서영옥님의 사연입니다. 귀여운 손주들의 재롱에 서영옥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평화롭기만 하던 이 가정에도 2년 전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부부는 한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펼치기도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치료를 받아도 1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절망감뿐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은 췌장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아내를 살려야 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기 위해선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식단 관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집중했습니다. 닭의 살코기를 발라내고 뼈와 닭발까지 푹 고아 만든 닭발곰탕은 서영옥님의 체력을 지켜준 특효약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치유의 과정입니다. 가족의 그런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서영옥님은 무려 38차례의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2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액체 생검이라는 최신 진단 기법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암세포 조각이나 DNA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암세포의 흔적까지 발견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에서 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기적 같은 결과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표적 치료입니다. 서영옥님의 암세포에서는 브라카라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이 변이를 가진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를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표적 치료는 마치 암세포에만 맞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 세포에 대한 공격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영옥님처럼 유전자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는 일반 치료 환자보다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치료 결과가 너무 좋아서 혈액 소감 조각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생 많았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부립니다.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퇴직 후에 안락한 삶을 자신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그들은 함께였기에 이 힘든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정명선님의 이야기입니다.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정명선님은 12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암세포에 내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독한 약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항암 치료를 했는데 다시 암이 커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비참했어요.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기적의 치료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본래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경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교활하게도 면역세포의 눈을 속여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 속임수를 무력화시킵니다.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우리 몸의 자체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치료법입니다. 정명선님은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면역항암제에 특별히 잘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없이
암의 흔적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시작하고 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일주일에 2번씩 수영도 합니다. 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물론 면역 치료가 가능한 췌장암 환자는 아직 2~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췌장암과의 싸움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중입자 치료, 액체 생검,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항암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치료법들이 현실이 되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하며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주치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수많은 연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통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삶바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증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우리에게 췌장암은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치료 과정은 험난하기에 절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벽에 균열을 내고 희망의 빛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 최첨단 의학 기술과 인간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증거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던 김정숙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부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갓 지은 밥과 제철 나물, 그리고 영양 가득한 문어 숙회가 식탁에 오릅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저녁 식사가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과도 같습니다. 불과 2년 전 김정숙님은 췌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항암 치료뿐이었습니다. 12번에 걸친 독한 항암 치료.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먹지 못하는 거요. 강하다고 생각했던 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구토와 설사. 항암 주사를 맞고 온 삶, 4일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씩씩하게 웃었던 그녀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선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아픈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빠진 모습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머리를 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머리를 밀며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났고 종양 표지자 수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던 그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지만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마치 저격수가 목표물만을 정확히 조준하듯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기존 방사선보다 월등히 높죠.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꿈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다행히 중입자 치료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2번의 치료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PET-CT 영상에서 노랗게 빛나던 암세포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종양 표지자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 행운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꼼꼼히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보를 찾는 환우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답글을 달아주려 노력하세요? 그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굴도 모르는 제 블로그에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김정숙님. 뜰에 도단한 새싹과 봄꽃을 보며 그녀는 이제 순탄한 앞날이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췌장암 사기라는 더 깊은 절망의 문턱에서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서영옥님의 사연입니다. 귀여운 손주들의 재롱에 서영옥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평화롭기만 하던 이 가정에도 2년 전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부부는 한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펼치기도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치료를 받아도 1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절망감뿐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은 췌장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아내를 살려야 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기 위해선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식단 관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집중했습니다. 닭의 살코기를 발라내고 뼈와 닭발까지 푹 고아 만든 닭발곰탕은 서영옥님의 체력을 지켜준 특효약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치유의 과정입니다. 가족의 그런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서영옥님은 무려 38차례의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2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액체 생검이라는 최신 진단 기법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암세포 조각이나 DNA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암세포의 흔적까지 발견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에서 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기적 같은 결과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표적 치료입니다. 서영옥님의 암세포에서는 브라카라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이 변이를 가진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를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표적 치료는 마치 암세포에만 맞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 세포에 대한 공격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영호님처럼 유전자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는 일반 치료 환자보다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치료 결과가 너무 좋아서 혈액 소감 조각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생 많았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부립니다.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퇴직 후에 안락한 삶을 자신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그들은 함께였기에 이 힘든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정명선님의 이야기입니다.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정명선님은 12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암세포에 내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독한 약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항암 치료를 했는데 다시 암이 커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비참했어요.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기적의 치료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본래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경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교활하게도 면역세포의 눈을 속여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면역 항암제는 바로 이 속임수를 무력화시킵니다.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우리 몸의 자체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치료법입니다. 정명선님은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면역 항암제에 특별히 잘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없이 암의 흔적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시작하고 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일주일에 2번씩 수영도 합니다. 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물론 면역 치료가 가능한 췌장암 환자는 아직 2~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췌장암과의 싸움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중입자 치료, 액체 생검,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항암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치료법들이 현실이 되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하며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주치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수많은 연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통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삼바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증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우리에게 췌장암은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치료 과정은 험난하기에 절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벽에 균열을 내고 희망의 빛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 최첨단 의학 기술과 인간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증거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던 김정숙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부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갓 지은 밥과 제철 나물, 그리고 영양 가득한 문어 숙회가 식탁에 오릅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저녁 식사가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과도 같습니다. 불과 2년 전 김정숙님은 췌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항암 치료뿐이었습니다. 12번에 걸친 독한 항암 치료.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먹지 못하는 거요. 강하다고 생각했던 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구토와 설사. 항암 주사를 맞고 온 삶, 4일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씩씩하게 웃었던 그녀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선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아픈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빠진 모습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머리를 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머리를 밀며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났고 종양 표지자 수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던 그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지만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마치 저격수가 목표물만을 정확히 조준하듯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기존 방사선보다 월등히 높죠.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꿈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다행히 중입자 치료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2번의 치료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PET-CT 영상에서 노랗게 빛나던 암세포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종양표지자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 행운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꼼꼼히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보를 찾는 환우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답글을 달아주려 노력하세요? 그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굴도 모르는 제 블로그에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김정숙님. 뜰에 도단한 새싹과 봄꽃을 보며 그녀는 이제 순탄한 앞날이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췌장암 사기라는 더 깊은 절망의 문턱에서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서영옥님의 사연입니다. 귀여운 손주들의 재롱에 서영옥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평화롭기만 하던 이 가정에도 2년 전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부부는 한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펼치기도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치료를 받아도 1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절망감뿐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온 가족은 췌장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아내를 살려야 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기 위해선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식단 관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집중했습니다. 닭의 살코기를 발라내고 뼈와 닭발까지 푹 고아 만든 닭발곰탕은 서영옥님의 체력을 지켜준 특효약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치유의 과정입니다. 가족의 그런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서영옥님은 무려 38차례의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2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액체 생검이라는 최신 진단 기법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암세포 조각이나 DNA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암세포의 흔적까지 발견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에서 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기적 같은 결과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표적 치료입니다. 서영옥님의 암세포에서는 브라카라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이 변이를 가진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를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표적 치료는 마치 암세포에만 맞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 세포에 대한 공격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영호 님처럼 유전자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는 일반 치료 환자보다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치료 결과가 너무 좋아서 혈액소감 조각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생 많았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부립니다.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퇴직 후에 안락한 삶을 자신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그들은 함께였기에 이 힘든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정명선님의 이야기입니다.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정명선님은 12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암세포에 내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독한 약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항암 치료를 했는데 다시 암이 커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비참했어요.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기적의 치료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본래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경찰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교활하게도 면역세포의 눈을 속여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면역 항암제는 바로 이 속임수를 무력화시킵니다.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우리 몸의 자체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치료법입니다. 정명선님은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면역 항암제에 특별히 잘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없이 암의 흔적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시작하고 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일주일에 2번씩 수영도 합니다. 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물론 면역 치료가 가능한 췌장암 환자는 아직 2~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췌장암과의 싸움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세 분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중입자 치료, 액체 생검,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항암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치료법들이 현실이 되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하며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주치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수많은 연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통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삶바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증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우리에게 췌장암은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치료 과정은 험난하기에 절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벽에 균열을 내고 희망의 빛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 최첨단 의학 기술과 인간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증거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던 김정숙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부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갓 지은 밥과 제철 나물, 그리고 영양 가득한 문어 숙회가 식탁에 오릅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저녁 식사가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과도 같습니다. 불과 2년 전 김정숙님은 췌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항암 치료뿐이었습니다. 12번에 걸친 독한 항암 치료. 그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먹지 못하는 거요. 강하다고 생각했던 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구토와 설사, 항암 주사를 맞고 온 삶, 4일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씩씩하게 웃었던 그녀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선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아픈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빠진 모습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머리를 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머리를 밀며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났고 종양 표지자 수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던 그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지만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마치 저격수가 목표물만을 정확히 조준하듯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기존 방사선보다 월등히 높죠.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꿈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다행히 중입자 치료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2번의 치료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PET-CT 영상에서 노랗게 빛나던 암세포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종양 표지자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 행운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꼼꼼히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보를 찾는 환우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답글을 달아주려 노력하세요? 그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굴도 모르는 제 블로그에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김정숙님. 뜰에 도단한 새싹과 봄꽃을 보며 그녀는 이